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20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제 쉼없이 이 경마가 다시금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연휴 휴장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경마 주간이자 다음 주 월말 경마죠. 아무래도 편성 자체의 흐름 그리고 대다수의 경주들이 상당히 난해한 이 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 경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복병 전력까지 낱낱하게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남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현등급에서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는 마필이 상당수 있고요. 직전에 이제 특별 경주 출전 이후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들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러한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 이후, 추석 이후에 첫 번째 경마의 첫 번째 경주 해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는 안말 한정 경주예요. 1300m 거리가 되겠고요. 거리 경험에 대한 포커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휴장기 동안에 우리 말들이 얼마만큼 그 준비를 잘 해왔는가. 사실 생각보다 휴장기가 우리들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길게 보면 한 열흘 정도 휴가라고도 볼 수 있었겠지만 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당장 이번 주 경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추석도 간신히 하루 정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휴장기를 얼마나 누가 더 알차게 보냈느냐가 이번 부산 이경주의 판가름이 될 것이고요. 아마 앞서 펼쳐지는 1경주를 보시면서 훈련 내용도 이렇게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체킹해 보시면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거리 경험과 훈련 내용, 즉 걸음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 하위 등급 말들의 그 성장세에 포커싱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심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말이죠. 11번 원더풀 피스 먼저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이제 브리즈업 경매와 특별 경주가 대체됐었던 6점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만 특별 경주에 특별 경주 출전했었던 말이에요. 이하 앞으로는 그냥 특별 경주라고 표현할게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 원더풀 피스가 제법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빨랐던 앞선의 흐름을 잡아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던, 힘이 덜 찼었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샘 아들끼리의 경합에서는 밀렸을지 모르겠지만 기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등급에 있는 기복마, 부진마 편성에서는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선입형 끈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당일 주로 컨디션 파악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원더풀 피스의 가장 큰 강점은 옆에 말이 붙어있으면 더 뛰려고 하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이성재 기수가 첫 호흡을 맞추면서 약간 호흡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나갔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두 번째 계승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지는 입마 호흡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1번 원더풀 피스를 중심으로 이하에 추천할 수 있는 말은 6번 천년의 희망, 3번 스마일 위너, 1번 투투 페어리 등의 말들을 추천드립니다. 6번 천년의 희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여준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복병권에 가까운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은 맨잎이 자마답지 않게 조금 성장세가 좀 더뎠어요. 어려서 좀 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의 희망이 계속해서 추입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그 성장세,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음의 훈련 시 늘어나고 있는 그 걸음의 주폭으로 봤을 때는 딱히
앞선을 정확하게 공략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구도다 보니 선두권까지, 선위권까지는 분명히 공략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요. 3번 스마일 위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선행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주행 시즌 때는 선행을 나서서 여유 있게 통과했었던 걸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원하는 경주를 풀어내지 못했었습니다. 모처럼 들어와 있는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 인코스에 마찬가지로 딱히 선행마가 없는 구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호기를 놓칠 리가 없을 만큼 복병마로서의 관심이 많이 가는 말이고요. 1번 투투페어리 역시 직전 경주에는 특별 경주 출전으로 좀 졸전이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가 분리할 것 없는 뒷심 든든한 말로 1번 투투페어리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앞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 중반, 전개 양상에 따라 성패도 가릴 듯하고요. 무엇보다도 직전에 2세 특별 경주 출전했었던 그 말 2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 원더풀 스파가 그래도 직전에 강편성 고도 속에서도 제법 걸음을 보였고 이미 데뷔 전부터 최단거리 입상했던 전력이 있죠. 이번에 한결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성대 구도 속에 11번 원더풀 스파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1번 투투페어리도 발주가성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종반 뒷심이 상당히 우수한 말이죠.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또한 직전에 특별 경주 출전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1번 투투페어리죠. 6번 천년의 희망도 초반에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하면 결국 직선 한발 이 결정력 싸움에서 충분히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6번 천년의 희망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2번 아델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데 주행심사 2번 만에 통과를 했고요. 주행심사 때 빠른 흐름의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막판에 이제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에 제법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데뷔전 나서는 이 과정 속에 훈련 완성도도 어느 정도 갖춰 있는 듯하고요. 충분히 뭐 데뷔전부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신마 2번 아델 스파이크가 눈에 띄는데 김지영 의원 2번 아델 스테이크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파이크. 아델 스파이크 그렇죠. 저도 5번째는 잡아놓은 말이에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은 이유는 데뷔전이고 거리 경험 때문에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주행 심사 때에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훈련 때의 걸음은 그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은 거리 경험이 있거나 강편성에서 조금 고전했었던 말들 위주로 그중에서도 훈련 내용이 좋아진 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아델 스파이크가 안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리에 대한 경험과 데뷔전이라는 실전 경험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순위를 좀 내려놨을 뿐이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신마 2번 아델 스파이크까지 이 복병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네, 부산 이경주, 앞말 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자,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11번 원더풀 피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선행형 마필들 상당수 눈에 띄는 하이페이스 구도죠. 과연 초유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주도 제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 4경주에서의 키포인트는 단거리 1000m라는 부분, 그러면 선행이죠. 주로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단거리에서의 선행마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1000m에서 선행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우승의 파랑새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사실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우승의 파랑새라는 말이 지금 베스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년에 보여줬던 그 데뷔전 때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스퍼트, 초반 스퍼트가 과연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상의 혹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는 힘들죠. 제가 가끔 이 리빙TV 경마 해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설명들을 드리곤 해요. 베스트는 아니어도 이 편성에서는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것이 바로 편성의 우위다. 라고 우리들은 보는 거죠.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저나 민병철 위원처럼 전문가들이 해내는 일이고요.
12번 무승의 파랑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외곽위로 밀려 있고 직전보다는 약간 무거워진 컨디션이기는 하더라도 분명히 마무리로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과 무엇보다 이 편성에서는 선행이 심지어는 아니어도 선행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루는 말은 11번 헌터파크, 3번 타임투게더, 그리고 복병으로는 1번 댄싱 블레이즈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11번 헌터파크는 직전 경주에 악착 같은 선임력을 발휘해주면서 굉장히 레이스가 빨랐어요. 그 우승을 차지했던 말하고 8마신 차이에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 우승마였던 로열 솔저라는 말이 그 전에도 1분대의 벽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여줬었던 전력이고요. 당시에도 59초대 뛰었죠. 근데 그 말하고 8마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쩌면 빠른 흐름을 잘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말도 호기록이 나온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근성과 앞에 말이 그렇게 도주를 하는데 퍼지지 않았었다라는 그 끈기는 인정받아야죠. 3번 타임투게더는 승급 이후에 다소 주춤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그 게이트를 극복해내지 못했었습니다. 역시 빨랐던 레이스 속에서 좀 고전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번에는 해볼만해요. 이렇게 외곽에 밀려있는 우승의 파랑새라는 말이 얼마만큼 당일 컨디션이 좋은지 꼭 체킹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신차가 갈라지니까요. 그리고 1번 댄싱 블레이즈는 현 등급에선 분명히 1000m에서는 분명히 선위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 다소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입니다. 알면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훈련 시 호전세가 뚜렷하기 때문 복병같이 충분합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12번 이 우승의 파랑새가 다시 한번 최단거리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한데요. 대신에 이번에는 최외곽 게이트를 밀려난 부분 그리고 내측에 9번 탐나는 10번 이 스톨론 뷰티 등등의 이제 빠른 말들이 내측에 줄비한데 그 말들을 넘어서서 이제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힘한 배를 잘 하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보여주는 순발력이 아주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였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최단거리 선행 1승 기대치 12번 우승의 파랑새 당연히 중심마로서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두 차례 모두 빠른 흐름을 따라가며 극복을 해낸 11번 헌터파크도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이 전개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 있고요. 3번 타임투게더는 추입으로 최단거리를 입상한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에 고개 들고 초반 전개에 처지고 자리를 못 잡은 것이 패인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오랜만에 안쪽 게이트 들어와 최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레이스 가담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에 3번 이 타임투게더의 선정이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 5번 페리드 로켓이 역시 최단거리에는 강점을 지닌 스피드형 마필로서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에 추돌 여파로 주춤거렸습니다만 미러 선입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 3.5km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이 빠른 하이페이스 구도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던 이 5번 페리드 로켓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5번 페리드 로켓의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승급전에서 이 말이 입상권까지 도전을 하려면은 저는 선행을 나서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것은 하위 등급 시절이에요. 굉장히 느렸던 흐름. 지금은 앞서서 민병철 위원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 외곽으로 밀려 있다 하더라도 9번 탐라하늘이라든가 10번 스톨른 뷰티라든가 그 외에도 선위권에서는 7번 파워보우라든가 등등 지구력이 부족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말들이 즐비한 굉장히 빠른 레이스입니다. 페레드 로켓 입장에서는 이 말들을 뚫고 선행을 나서지 않는 이상은 입상권의 기대치가 조금 밀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승급전 검증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부산 4경주 최단거리 1000m 레이스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12번 우승의 파랑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중거리 1600m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거리 검증을 받았고 또한 전개 이점을 다시금 살려볼 말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도전권들의 전력 상당히 다수의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혼재하는 레이스인데요. 자, 당연히 눈에 띄는 말은 9번 카스텔 코어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능력 미달 처분 아픔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힘들어차가는 면모를 보이며 직전 경주 2600m 거리 당시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면서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타의 빠른 말까지 존재하지 않은 구도 속에 9번 카스텔 코어가 직전처럼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하며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이미 동거리 1600m 검증 받은 전력이죠. 이번에도 선행 강공작전이라는 전개 이점을 살려볼 9번 카스텔 코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쏘줄 6번 원더풀 스파, 여기에 4번 리슨 투미, 외곽에 12번 가속 불꽃이 가세하는 구도인데요. 6번 원더풀 스파는 지난 3월달의 거세 이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더니 직전에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직전 당시 1300m 출전에 6번 원더풀 스파는 출발 후 추돌여파로 흠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정말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이며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물론 직전 당시에는 앞선이 약했고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의 중반 뚝심을 발휘했는데 여튼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이죠. 6번 원더풀 스파가 되겠고요. 4번 리슨 투미가 직전에 1600m 출전에 3착을 했는데 당시 2위마가 이번에 9번 카스텔 코어 선행마였죠. 4번 리슨 투미는 직전에도 선두 2선에서 다소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한 발 부족은 했지만 동거리에 대한 충분한 적응 능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직전과 동일한 전개가 가능해 보여요. 9번 카스텔 코어가 선행이고 내선 인코스에서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4번 리슨 투미가 되겠고요. 자, 어느 시점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 한발 경쟁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12번 가솔 불꽃의 마지막 역습까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금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9번 카스텔 코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는 구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1600m라는 거리가 주는 그 부담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말들이 모두 인기말일 거예요. 경주 경험, 그러니까 성적 면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말들이죠. 그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죄다 승급착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2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말이 유일하게 9번 카스텔코 한두 뿐이고요. 나머지 4번 리슨 투미라든가 6번 원더풀 스파 그리고 12번 가속불꽃, 제가 추천드릴 8번 탐라 리스트까지 모두 3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승급착순을 어떻게 타파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는가 때문에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경주이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민병철 위원이 해설해 주신 대로 이 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한 추천을 드리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8번 탐라리스트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훈련은 또 졌습니다. 매번 훈련에 속는다는 느낌이고 이거는 어쩌면 승급착순에 걸린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훈련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좋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탐라리스트가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탐라리스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달에 이제 1,300m 입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 8번 탐라이스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직전에는 이 빠른 흐름에 초반 중에 쳐져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타이밍 늦은 끝걸음이 여러 번 남겼습니다만 당시 안말 경주 편성에서도 일단 어떤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좀 올라왔다 이제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당일 정말 예시장에서 절정의 그 컨디션까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복병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그 소개해드린 말들에 보여준 전력에 있어서 앞서기 때문에 당일 좀 상태감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다시금 유리한 전개점 충분히 살려볼 선행 강공작전 9번 카스텔 코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가능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인데 자 그야말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전 첫 경마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입니다. 자, 1200m 거리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이 말들이 얼마만큼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추천드릴 말들이 그 부분 하나 딱 고민을 했을 뿐 이 말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중심에는 10번 파이널 드림을 놓고 가야 하는 경주 맞습니다. 파이널 드림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전 경주에는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데뷔전에 불량주로 해서 그저께 좋은 기록이 났던 거지. 설마 라고 훈련 상태가 좋아졌었던 것을 제 스스로도 무시를 했던 거죠. 솔직히 저도 뭐 인기 1위마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매우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놓치는 것은 제가 오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반성을 먼저 하고요. 지금 승급전입니다. 과포장이지 않을까 때문에 우려를 했어요. 이 말은 10번 파이널 드림은. 하지만 당일 컨디션이 크게 이상이 없다면 당일 컨디션이 뭐 예시장 출장을 하는데 예시장이나 주로 출장을 하는데 다리를 절지만 않는다면 이 말은 어떠한 전개도 소화가 가능한.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서려고 하다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고 여유 있게 한 발 물러선 후에 재차 탄력을 발휘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근성이 좋은 말은 안말이라 하더라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6번 미라클 앨리스, 9번 파워 캡틴, 그리고 11번 뷰티풀 마린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 미라클 앨리스도 직전 경주에 굉장히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줬죠. 박수 쳤어요, 저는. 왕년에 선두권에 나서지 않으면 모래를 맞으면 좀 이렇게 고전을 했었던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전력인데 이 말이 추입으로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직전에 체중이 크게 빠진 상태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거든요. 천고마비입니다. 체중이 불어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쪄서 나온다. 체중이 예상대로 불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경주력. 예전에는 선행도 시도했었던 전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1번 뷰티풀 마린도 마찬가지죠. 이 말도 지금 직전 계속해서 이렇게 체중이 조금씩 좀 컨디션이 난조 속에서 좀 고전했었던 전력이지만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17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당시 기수인 또 유현명 기수가 심판실에 불려갔었어요. 예, 경주관광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지만 글쎄요. 그 부분 때문에 현장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9번 타워 캡틴이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유일한 순말, 거세말. 타워 캡틴이 직전 경주 보여줬었던 경주력이면 이번 편성에서는 본인이 바로 파이널 드림 바로 옆에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10번 파이널 드림 승급전 이상무 강조드려보겠습니다. 네, 승급전도 문제없다. 10번 파이널 드림을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이 3두의 마필들, 요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 전력들, 그 중에서도 6번 미라클 앨리스는 당일 체중이 좀 불어나온다라면 좀 더 높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 변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개 변수라는 것이 결국 선행이죠. 요 편성에서는 그 게이트가 최외곽에 배정받긴 했습니다만 12번 우승지킴이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직전에는 파극천이라는 워낙에 빠른 선행마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이 실패해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던 승급전 무대. 승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 이 말은 뭐 과거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도 발근의 스피드로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하며 연투로 이어갔던 말이잖아요. 자, 김지영 의원, 요 12번 우승지킴이의 선행 강공작전 그것이 주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12번 우승지킴이가 왕년에는 선행을 항상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뒷심이 부족해서 계속 무너졌었던 전력이죠. 5월 달에 거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적응기 2번을 거친 이후에 확연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선행을 나가서 버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빨랐던 파극천이라는 선행마가 있었고 오션 그레이라는 선행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밀렸다라는 부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자리를 밀리는 선행력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이 말의 선행력을 넘어설 수 있는 말들은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안 드렸을 뿐이죠. 선행마의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줄어든 거리가 유리한 4번 원더풀 밸리라든가 2번 여왕이 귀한 등이 복병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승지킴이는 이번에도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네, 김재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한결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충분히 선보일 것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10번 파이널 드림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요 흐름에 걸맞는 유리한 전개 이점을 살릴 또한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비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출전마들 모두 2세마고요. 미승리마 경주죠.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전력도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8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6번 판타스틱 로드가 주행 심사 때 당시 출발이 썩 매끄러우지 못한 가운데서도 중속을 발휘하며 꾸준하게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더니 직선에서는 상당히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자, 초반 이 발주이가 썩 매끄러지 못한 부분이 주행심사 때 체크는 됐습니다만 뭐 이는 충분히 출발 훈련으로 상쇄를 했겠고 충분히 중속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흐름에도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 봅니다. 특히나 직선에서 보여준 그 주행심사 때 직선에서 보여준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데뷔전에서 즉시 이 전력을 발휘할 6번 이 판타스틱 로드를 중심마로 강조해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데뷔전 입상 전력이죠. 5번 삭스고를 필두로 안쪽에 2번 히든 샷건 여기에 7번 투토리즈가 가세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5번 삭스고는 직전 경주 데뷔전 당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월등한 기량을 발휘하며 입상을 했죠. 당시 최단거리 레이스 최외곽 게이트 배정의 출발 후 외측 기대느라고 자리를 못 잡았고 시종 중홈이 외곽을 들고도 막판에 아주 압도적인 결정력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자, 신마 1세계 초반 이제 선두권 나서는 전력의 마필들 지구력이 담보되지 않은 신마들이 앞선을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결국 막판한 발싸움에서 직전에 검증을 받았던 5번 삭스고가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2번 히든 샷건은 역시 주행 심사 때 자, 발주가 매끄러운 가운데 내측에서 꾸준하게 이제 모래를 맞아가면서 모래를 맞고 이제 전개가 처진 부분이 약간 단점으로 포착은 됐습니다만 직선에서 전개가 열리자 진로가 열리자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했던 전력입니다. 자, 특히나 막판에는 가는 대로 몰아주면서 걸음을 끌어냈는데 자, 이번에 초중반에 얼마만큼 모래를 피한 자리로 이치 선정과 전개가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여튼 그 모래 민감성을 살짝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아예 초반 전개부터 앞선을 장악해 나가는 전개도 의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2선 외곽 모래 덜 맞는 자리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은 데뷔전부터 충분히 2번 히든 샷건도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7번 투투리즈는 직전에 데뷔전 경주에서 출발 후 150m 지점에서 진로 방해당해 주춤거렸습니다만 또한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만 막판의 직선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으로 3차까지 했단 말이죠. 당시 이제 클린처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배정에 역시 모래를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가능해 보이고 직전 3차의 아쉬움을 순위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 7번 투토리즈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 부산 8경주는요. 자, 기본기 출중한 신마로 평가가 됩니다. 6번 판타스틱 로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고 판단했었던 외산 신마 경주였는데 민병철 의원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출전마들 대부분이 가능성 있는 경주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구도인 것은 분명해요. 마번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서두를 깝니다. 저는 9번 스키터 쪽에 우선 관심이 많이 갑니다.
물론 설명해 주셨던 6번 판타스틱 로드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경주력을 보여줬고 훈련실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9번 스키터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행심사 때에 단지 파워가 좀 밀렸을 뿐이다. 힘이 좀 딸렸을 뿐이다. 굉장히 빠르게 주행심사를 치른 케이스거든요. 저기 판타스틱 로드에 비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후의 성장 과정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30조에서 2조 출전을 하고 있는데 3번 헌치가 주행심사만 그러니까 30조도 그렇고 31조도 그렇고 외국인 조교사들의 마방들의 특징이 주행심사만 잘 받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3번 헌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저도 속았었던 말이긴 한데요. 9번 스키터는 훈련 시의 걸음만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주행심사 때 조금 뒤처지는 듯한 걸음 여유 있게 통과에 의의를 뒀던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말은 선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편성에서 가장 크게 강점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경주 경험이 있는 두 마리, 5번 삭스고라든가 7번 투트리즈 그 말들이 모두 추입으로 입상과 3위를 차지했었던 전력이고요. 그중에서 5번 삭스고는 직전 데뷔전 때보다는 만만치 않다? 혹은 혹시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라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순위를 조금 밀어놨습니다만 아마 당일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전력입니다. 5번 삭스고도 당일 컨디션 꼭 체킹해 보겠고요. 저는 4번 어메이징 써니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번 히든 샷건은 이겨넣었고요. 4번 어메이징 써니도 히든 샷건하고 머리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완전히 제어를 하고 직선에서의 그 한 발에 한번 그 추진력, 탄력을 봤던 그 경주 내용이 역시 매력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4번 어메이징 써니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행심사 통과 이후에 연습주행까지 단행하며 게이트 최외곽 여건까지 그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저 또한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능력이 확연하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9번 스키터 같은 경우는 선행 시도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래서 4번 어메이징 써니는 좋아요. 직전 그 연습 주행 때는 빠른 흐름의 중위 외곽 돌고도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만큼 충분히 기본기를 갖추었다라는 평가가 되는데 초반 전개에서 얼마만큼 수월하게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습 주행까지 단행했기 때문에 실전 방불케 하는 두 차례 주행 심사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봤던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당일 컨디션 여부 보고 복병 같이 좀 논해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마 경주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부산 8경주는요. 6번 판타스 로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10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직전에 큰 아쉬움을 남겼던 10번 라즈푸타나가 이번에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데뷔 후 연전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죠. 하지만 직전 승급 전에 늘어난 1600m 거리는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오히려 내측 게이트가 독이 돼서 안쪽 갇혀가지고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느라 전개가 처졌어요. 또한 제갈바지도 썩 좋지 못한 모습 보였고 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져본다라면은 역시 직전 경주는 늘어난 거리 적응 못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초반 전개 뒤처진 게 패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원래 앞선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또 펼쳐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죠. 자, 10번이 라즈푸타나 직전 대비 줄어든 1300m 거리 직전의 4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중심마로 10번 라즈푸타나를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6번 자이언트 비즈를 필두로 5번 영광의 팩터 여기에 4번 스페셜 킹 이지까지 가세하는 형국인데요. 6번 자이언트 비즈는 순발력이 상당히 우수한 유형의 선행 선입형 마필로서 앞선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주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경주는 직전 경주 특히나 워낙에
앞에 나갔던 말들이 강했죠. 시드니 망치, 터프 그린 등등. 앞선에서 결판난 게임에서 초반 전개에 다소 삼선 외곽 쳐져 마지막까지 앞선의 두 마필 강한 전력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요 편성에서는 6번 자이언트 비즈가 선행을 나섰던 최소한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자이언트 비즈의 선행 강공작전 말씀드려보겠고요. 5번 영광의 팩터가 작년에 14등급으로 강급 이후 최근에 다소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역시 직전에 5번 영광의 팩터도 터프 그린, 시드니 망치 빠른 흐름에 다소 아쉬운 사착이었죠. 초반 자리 못 잡고 중에 외곽 돌고. 하지만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가 가능한 5번 영광의 팩터가 되겠고요.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합니다. 4번 스페셜 킹이지. 자, 좌후드 편마비로 후드 성형수를 받았고 2월 달에 공백이 있었죠. 최근에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2주 전 경주에서는 빠른 흐름에 초반 등에 쳐져 막판에 늦은 스퍼트였습니다만 가장 좋은 탄력을 선보였어요. 3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늘어난 300m 거리 한 발 더 쏘줄 말이죠.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4번 스페셜 킹 이지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0경주는요. 직전에 승급전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그리고 해볼만한 상대구도 속에 유리한 전개점 극대화할 10번 라주푸타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대 도전 세력에서 정확하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번 라스푸타나를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꼭 좀 승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6번 자이언트 비즈에도 이견 없고 5번 영광의 팩터가 기습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말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는 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9번 투스카로라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 컨디션 난조 속에 이제 공백이었고요. 공백 전에 강급이 되죠. 지금 강급 이후에 휴양 복귀 전 강급전을 한번 치렀고요. 지금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가 되겠는데 이 말을 선행마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3등급에서 한때 선행을 나서 보기도 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저는 선의권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이 라스트 끝걸음 추입 탄력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선행이 만약에 경합이 일어난다. 5번, 6번, 여기에 7번, 8번까지 가세를 하면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선의권에서 안정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9번 투스카르 라빌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말의 훈련 평가라든가 이 말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복병 가치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훈련 상태는 직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평가예요. 병합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김재영 위원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앞선에 나서야지 좀 가능해 보이는데 선의권에서도 응선할 수는 있겠죠. 주행 중 아직은 고개가 높게 형성되는 그 단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라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는데 글쎄 이 편성에서는 저희가 보기에 6번 자이언트 비즈가 결국은 앞선 장악에 나설 것이고 아직은 좀 주행 자세가 좀 높은 단점이 이제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편성 호기를 만난 10번 라지푸타나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검증된 말들이 상당수 출전합니다.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1800m이기 때문에 더욱 재밌는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 1800m에서 선전했었던 말들 먼저 시선에 가고요. 그 말들이 훈련 상태도 좋습니다. 특히 코리안 더비였죠. 더비에서 3위를 하면 선전을 했었던 작은 마체. 이제는 작다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직전 경주에 체중이 많이 불면서 제법 체형을 갖추기 시작한 3번 파워인디가 이번 경주에서도 연투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부담 중에 높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1800m 입상거리 제도전입니다. 인코스 들어왔고요. 물론 추임마이기 때문에 인코스가 마냥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임마도 인코스는 분명 유리합니다. 초반에 자리 잡고 힘한 배 하는 데까지 시간 절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주의 두레박 같은 경우가 직전 1800m에서의 선전이 상당히 눈부셨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상대가 만만치 않았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경주의 드레박이 다시금 컨디션 호전세를 보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입증을 해낸 상태, 그 이후에 훈련 시의 컨디션 역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시데이스와의 좋은 호흡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뛰었었던 당시에 경주의 드레박이 우승을 할 때 2위를 차지했었던 9번 아델의 진주도 훈련식 컨디션이 직전에도 막 너무 좋다 막 이랬던 상황은 아니에요. 자신의 걸음, 뛸 수 있는 편성이면 자신의 걸음을 끝까지 열심히 뛴다라는 것이 아델의 진주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는 말이죠. 마지막 복병 아닌 복병 11번 무적 베테랑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직전 경주 서승훈 기수가 이걸로 면허정지를 당한 이 말로 면허정지를 당한 이후에 정동초 기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날라 들어오는 듯한 멋진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늘어난 거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부터 빨라진 흐름을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삼관마 경주에서도 충분히 선전을 펼쳤던 3번 파워윈디가 역시 직전에 기대치만큼 일반 편성에서는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었죠. 이번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전개를 훨씬 더 수월하게 초중반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장거리 강자죠. 3번 파워윈디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4번 경주의 드레박은 직전 경주 외선 경합을 하면서도 막판에 살짝 외측을 기댔습니다만 잘 제어해주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다시금 상승세의 전력을 선보였던 4번 경주의 드레박이 되겠고, 자, 여기에 안쪽에 2번 캡틴 가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당시 경주의 드레박 아들의 진주에 이어 3착을 했던 말인데 마지막에 박빙의 고승부에서 아쉽게 3착이었죠. 장거리도 충분히 이 가능성이 엿보였던 말이고, 직전 경주는 1400m 거리 중위 인코스에서 타이밍이 늦어 아쉬웠지만 막판에 종반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히려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가 더욱 적정 거리로 보이고 안쪽 게이트 배정의 초반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가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현 2번 캡틴 가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캡틴 가이라는 말이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에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라고 의아심을 가졌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체가 작고요. 두 번째, 그 작은 마체의 57은 무리입니다. 왕년에도 부담 중에 올라가면서 주춤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 말의 마지막 우승일 때 복병같이 있는 말로 저는 추천을 드린 바 있고, 그때 당시 전개 선행이었습니다. 모래를 안 맞는 전개였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면 도주한 걸로 오해를 하시니까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속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그때 당시 그 부담 중량 꼭 체킹해 보십시오. 이 말이 뛰기에는 무리입니다. 네, 부산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도 유리하고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이죠. 3번 파워윈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2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단거리 레이스에다가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다수의 선행마들이 존재하는 경주고 경합으로 정말 인기마들의 절전도 예측이 되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이 혼란한 구도 속에 빛을 발할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인기만 선별이 더욱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전개 2점 노릴 수 있는 말 먼저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복병같이 9번 도쿄블루고요. 자, 도쿄블루가 직전 경주에도 저는 가치가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승급전 임에도요.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한껏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부담 중량 때문에 정말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낮아진 부담 중량에 비록 직전 승급전에서는 생각보다 빨라진 흐름에 적응하는 데 만족을 했습니다만 적응했어요. 4위권까지 올라오는 저력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직전과 거의 유사한 구도입니다. 선행마가 많고 당시에도 이제 선두권이 많이 경합을 하면서 선의권이 아래로 무너졌었던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구도가 충분히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도쿄블루의 라스트 끝걸음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틈바구니의 선두권 몰락을 예측하셨고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전개점을 살릴 마지막 한 발슬 이 9번 도쿄블루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당일 전광판의 흐름은 10번 아임여 레몬, 4번 위대한 비상 이런 말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해요. 3번 지국전환도 있고. 그런 가운데 12번 오섬킹 이지가 직전 경주 빠른 흐름의 1200m 거리 당시 닥터 썬더라는 걸출한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시종 외선을 돌고도 3차까지 했던 저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직전만큼 빠른 흐름은 예견이 됩니다만 그렇죠. 선두 2선에서 경합피에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요 12번 오섬킹 이지가 이 하이페이스 1200m에서 오히려 전개점을 살려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병철은 12번 오섬킹 이지를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12경주 복병마 심층 구속 코너는요. 자, 당일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보다는요. 김지영 위원의 9번 도쿄블루 그리고 민병철의 12번 오섬킹 이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 이후 첫 시행하는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휴장 이후 첫 경마일이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컨디션이나 주로 컨디션 등등 체크할 것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금요경마에서도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비려마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